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자, 미국 이슈는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셧다운 우려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좀 확정적인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시총이 6,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풍이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일부분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정 부분 버텨주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은 상승 출발했고요.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특히나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초반에 100만 주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도 강합니다. 근데 명인제약이 코스피에 처음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이가탄으로 유명한데요. 정신질환, 신경질환, 치료제 시장에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모가 대비해서 절반 정도 상승세는 유지하더라고요. 오늘 시장에 튀는 섹터를 중심으로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우리 국내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요. 샘 알트만 오픈 AI CEO는 오늘 만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후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AX라고 하잖아요. AIX, AI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투자를 좀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이제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고 이전에 블랙로, 레리핑크 CEO를 만나서 회장을 만나서 한국이 아시아와 태평양의 AI 수도가 되겠다라고 언급한 만큼 정책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픈 AI도 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도와줄 거리가 있으니까 한국과 이제 협력하는 흐름들이 있을 텐데요. 한국 지사를 출범한 이슈 있고요. 카카오와 제휴하고 거대 기업들 뭐 삼성, SK하이닉스 이런 부분, SK그룹 협력 검토하는 그런 기사들도 나온 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엔비디아가 시총이 6,300조 원을 넘어서는 흐름들, 사상 최고치를 쓴 흐름들이 연이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반도체 그리고 AI 섹터까지 훈풍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직접적인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 빠르게 또 선점하시느냐고 이런 부분으로 전략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말씀드리는 건데 의미 있는 선을 좀 뚫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디램 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을 하면서 DDR4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이제 범용 반도체인데 6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뭐 7년 만입니다. 6년 8개월 만에 이 선을 넘었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약간 상승세는 좀 미비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제품 가격이 10%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초격차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최첨단 D램 쪽 공정에 대한 또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서는 먹을거리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오늘 강한데요. 뭐 동진 세미캠, 뭐 유니테스트, 유진테크, 원익 IPS, 신태 오늘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오후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블룸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4% 튀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하면 오늘 수소, 연료 전지 에너지 이쪽이 강해서 이 이슈를 꼭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블룸에너지 소식부터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 와이오밍 신규 발전소에 첨단 연료 전지라고 해서 이를 공급하기로 했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전력 많이 필요한데 24시간 전기,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설치도 빠르고 효율성도 좋은데 신뢰도 있고 또 배출량도 낮은 그런 부분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니즈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오늘 수소 연료 전지 섹터 같이 튀거든요. 근데 이유는 AI 인프라 확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연료 전지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가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장중에 SK D&D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이슈가 하나 더 붙어 있죠. 한행컴퍼니라고 사모펀드에서 공개 매수 이슈가 있는데 그 때문에 오늘 같이 맞물리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마켓나우 2부에서 한병화 연구원이 최근 나와서 SK 이터닉스를 또 관심주로 얘기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SK 이터닉스 뭐 잘 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뛰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역시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다라는 점.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고 두루두루 강한 섹터는 반도체 AI 관련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지막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조선주 역시나 좀 강한데 MRO 쪽 그리고 조선 기자재 섹터 강하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하나엔진이 52주 신고가 경신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6만 원 선 위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일단 좀 말씀드리고요. K조선주는 미국 선박 그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면서 우리나라 한국 K조선주에 이익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쪽에서 LNG 수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수혜를 더 얹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미국 에너지기업 샘프라 같은 경우에도 LNG 수출 프로젝트 시설에 이제 최종 투자를 결정하게 된 그런 이슈가 언급이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신조선 LNG 20척 수주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혹시 K조선사가 좀 수주거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호주 기업 같은 경우에도 LNG선 한 20척 최대 건조를 하는데 중국은 일단 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혜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한국 K조선사와 협의 중이다라는 이슈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스의 본사를 둔 가스로고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하나오션의 두 번째 LNG선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 에버그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중공업을 선정해서 계약 아마 체결하면서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전반적인 K조선주 괜찮은 상황에서 기자재 강하고 하나엔진 52주 신고가 같고 전반적인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섹터별, 종목별 흐름 조금 더 자세히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약주를 봐야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좀 자세하게 내놔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간밤 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의 약간 인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이자, 일라이 릴리, 머크 이런 기업들이 한 4에서 6%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제약사와 바이오텍으로 나눠서 각각 두 가지의 탑픽을 제시했는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1조, 거의 2조 규모의 대규모 수주를 했는데 이게 한 4년에서 5년치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못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증권의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분할을 앞두고 여기 인적 분할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설립이 될 건데 그를 좀 미뤄둔다, 거래를 좀 미뤄두고 있다. 이것을 앞두고 이런 의견을 좀 제시했고요. 17일 임시 추종이 열리고 30일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17일부터 30일 이 사이에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제약사 탑픽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도 탑픽으로 제시했는데 미국 정책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다. 그리고 한미약품을 보실 때 근육 증가제, 경구 저분자 이건 쉽게 얘기해서 먹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모멘텀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12월 되면요 비만 치료제 3상 그 발표가 되는데 여기 탑라인 발표예요. 탑라인 발표라고 하는 건 핵심 결과를 일단 우선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부 내용은 이후 뭐 논문이나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핵심 결과가 12월 3상 탑라인 발표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는 이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크사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임상 업데이트 기대도 되고 있으니까 이런 후보 물질에 대한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사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약사와 약간 좀 맥을 달리하는 게 이제 바이오텍이라고 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이제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파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알테오젠하고 리가켄 바이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은 오늘 10월 1일이잖아요. 공시가 있었습니다. 머크로부터 마일스톤에 약 350억 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 이슈는 있어서 좀 보시고요. 오늘 알테오젠 오르죠. 키트로다 SC FDA 승인 이 이슈가 있고 나서 사실 주가는 크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빅 이슈
이슈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그 직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나증권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추가적으로 LO라고 해서 이거 라이선스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라이선스 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넘겨주고 돈을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계약이 이제 연말에 있을 예정인데 아직 좀 그 이전에 뚜렷한 변화가 없겠지만 연내에도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고 내년에는 더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낮을 때 매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파트너사들과 그 협력, 임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리가켄바이오는 매년 굉장히 꾸준하게 한 건당 라이선스 아웃 이런 이슈를 좀 내보인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이고 바이오텍의 탑픽은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일단 이제 실적 시즌 잘 보셔야 되는데 3분기 실적은 10월 13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나 뭐 SK바이오폼이나 초에 있는 걸 좀 미루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 높은 종목들 쭉 언급했으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이긴 했는데 9월 들어서 좋은 이슈 있는 이후에 주가 급등 이후에 뉴스에 팔자라는 심리 때문에 또 낮아진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굵직한 R&D 그리고 임상 발표 이슈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좀 봐야 할 다양한 학회 이슈를 보면은 유럽 종합학회가 있습니다. 이게 10월 17일 날 열리고 여기에 리가켄바이오와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이 참가를 합니다. 월드 ADC라고 이거는 항물 그 항체 약물 접합제 요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11월 3일 날 있고 미국 혈액 학회도 이렇게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학회 이슈 2, 3주 전에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주가가 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잘 봐야 되는 적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트럼프 약가, 관세 뭐 15% 압박 있지만 크게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워낙 이제 국내 제약사들 덩치 큰 계약사들 이제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은 있다. 하지만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탑픽도 얘기해드렸고 관심주도 얘기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일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제약바이오 본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티그룹에서 글로벌 AI 인프라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티증권사였고 지금 내년에 AI 인프라 투자 금액을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686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달러를 다 원화로 계산해서 집어넣었습니다. 2029년까지도 누적 AI 인프라 금액은 이만큼 높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투자가 약 140조 원 있었고 오픈 AI와 그리고 간밤에 코어비가 굉장히 급등했더라고요. 근데 함께 계약을 또 확대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거 스타게이트잖아요. 그게 확장이 됐고 알리바바 데이터 센터가 10배가 확대가 됐고 이 대부분의 이슈가 2주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주 안에 이러한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인프라 투자 금액을 올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포인트는 당연히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핵심 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 섹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본격화될 텐데 이러한 기대감이 들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려면 자금 조달이 원활히 돼야 됩니다. 자금 조달이 원활히 돼서 투자가 원활히 집행이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금액은 늘어나서 그런 전망치, 그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신증권이었는데 신성장 동력의 탑픽을 쉽게 가려놨습니다. 태광, 하이젠 R&M, 한미글로벌이다라고 딱 찍었더라고요. 일단 태광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자칫 좀 주춤했던 이 북미 LNG 수출 터미널이 확대가 되면서 기존 대비해서 거의 3배 정도 확장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태광의 경쟁자가 성광밴드거든요. 여기가 이제 태광도 그렇고 피팅,
뭐 이음새, 밸브 이런 쪽이니까요. 파이프라인. 근데 이제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 태광과 시총 격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30에서 20% 줄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태광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젠 RNM 보도록 하면요. 내년 전동기 최저 효율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하이젠 RNM은 모터 이런 쪽의 전문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년 전동기 효율이 안 좋은 것은 시장에서 아웃이 됩니다. 개발도 안 되고 이제 생산 판매도 안 되고 그런데 하이젠 RNM 같이 그 기술력 좋은 모터 관련 기업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거고, 그래서 하이젠 RNM의 전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범용 모토 사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이젠 RNM은 최근 주가가 뛰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팔을 굽히거나 손가락을 까딱거리거나 아니면 걷거나 이런 관절 역할을 하는 게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스마트 액추에이터 부품을 그리고 공급하는 그런 기업으로 최근 부각받고 있고 그러니까 전통 사업도 잘 되고 최근 신산업도 잘 되면서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신성장 동력 있는 기업을 가려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모멘텀으로 긍정적이다. 하이젠 RNM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글로벌 보면요. 여기가 워낙 이제 국내 1위 글로벌 8위 건설 사업 관리인데 최근 북미 중동 성장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모멘텀을 좀 나눠놨더라고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신공장 라인 증설에 대한 수혜 있고요. 재건축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긍정적이고 해외는 미국에서 이제 자기 나라에 와서 공장 설립하라고 하잖아요. 현지 투자 늘 것이다라는 데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현재 사우디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되겠다라고 하고요. 원정 등 신규 수주가 된다면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건설 뭐 시공 능력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딱 이렇게 세 종목 골라드렸으니까 10월에 볼 신성장 동력 기업들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보면요. 자사주 소각 이 이슈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이제 주주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더 이익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를 전량 소각했을 때 EPS 이익이 한 3.1%, 코스닥은 2.1%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불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